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사진 강의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러 온 석유진 강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네, 여러분 혹시 사진에 관심 있는 분 있으신가요? 뭐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거나 평소에 관심 많은가요? 네, 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고 사진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던 점들을 보고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를 졸업하고 현재 지금 사진 작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해외 각국을 다니면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라고 SNS에서 이제 유명한 분들, 유튜버 분들, 이런 분들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 분들이랑 함께 이제 관광청이랑 협업해서 해외로 가서 같이 촬영을 해주고 이미지를 촬영해주는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년 동안 아무 일을 못 하다가 이제 2020년부터는 배우 김사랑 유튜브 기획을 참여하고 이제 광고 촬영, 화장품 촬영, 자동차 촬영, 그리고 농협 촬영, 그리고 이제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분들은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인데 뭐 가방, 드레스, 주얼리, 뭐 여행 장소를 가서 자연스럽게 촬영을 해주고 인스타그램 아시는 분 다들 아시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같이 올려서 이제 제 사진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가수하는 친구분들 촬영을 해주기도 했고, 이분들은 이제 어르신들,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이제 같이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추억을 남겨드리기는 증명사진 촬영도 했었고, 이제 CEO들 프로필 촬영, 그리고 최근에는 저번 달에 갔다 온 사진이에요. 이제 아프리카를 가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건축해주고 우물을 파주면 이제 그 한 마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있지만 아프리카 친구들은 거의 막 흙으로 만들어지고 소똥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면서 이제 교실에서 이제 배움을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을 가서 제가 촬영을 하고 왔어요. 여기 오른쪽을 보면 학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이고 네, 이런 촬영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카페 메뉴들을 찍은 촬영이에요. 네, 다 제가 촬영한 사진들이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사진 작가에는 이제 단순히 사진 촬영하는 거 외에도 세분화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술 사진이 있고, 광고 사진이 있고, 다큐멘터리 사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술 사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 사진은 이렇게 소나무를 찍은 배병우 작가님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피사체를 정하고 그 작가의 시선에 맞게 스토리를 짜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대상을 예술적인 시각에서 미적 감동을 일으키도록 찍은 사진이고, 네, 요시고. 혹시 뭐 사진 전시회 가보신 학생들 있을까요? 아니면 전시회를 가보고 싶다. 네. 이제 전시회를 가보면 작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요. 이 작가님은 소나무만 몇십 년째 찍고 있는 분이시고, 이 요시고 작가님은 이제 일상, 여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담는 사진들을 찍고 계세요. 자세히 보면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찍은 게 보이시나요? 이것도 이제 작가의 의도고 앵글에 맞게 이렇게 촬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앵글은 이제 각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측면으로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에 따라 각도가 다르잖아요.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머리만 찍힐 거지. 근데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찍힐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에서 찍은 앵글은 이제 한 화면에 물과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찍힐 수 있는 거라서 사진이 그래서 각도에 따라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예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반면에 상업 사진, 광고 사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흔히 말하는 잡지 사진 잡지에서는 새로운 옷이나 새로운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홍보해야 될 것들이 생겼다.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새로 생기면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CF나 광고 보면 그거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촬영을 하는 일을 해요. 이제 공유, 맥주 광고 사진, 뭐 자동차 광고 사진. 이거 쌤이 찍은 거예요? 네, 이건 아닌데 유명한 작가님이 찍으신 겁니다. 최용빈 작가님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뮤지컬 표지도 찍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화장품 제품, 립스틱, 시계 뭐 이렇게 찍고 주얼리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이 어떤 거냐면 방금 보여줬던 예술 사진이나 아니면 이런 광고 사진과 달리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사진들을 이제 사실화적으로 담는 사진을 말해요. 이제 예를 들어 자연 다큐 이런 식으로 자연 속에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는 걸 다큐멘터리라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동물들을 담기도 하고 이것도 자연 큐 아이들의 모습 뭐 보도사진이라고 하죠. 주역이 어렸을 때 네.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기사에 나오는 사진들도 다 이제 보도사진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도사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가끔 사진이 왜곡되거나 보정이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나와서 문제가 될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2006년에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레바논인데 이 사진을 이제 작가님이 조금 보정을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범죄자 사진도 조작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이 고래랑 이 비행기랑 그 합성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진들입니다. 네. 상어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에는 솔직한 매력도 있고 이제 반면에 이렇게 제품 사진을 촬영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보여줬던 자신이 찍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싶고 사진 작가의 진로를 가고 싶다고 하면 이 사진 작가가 어떤 매력을 가졌고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사진가는 네모난 프레임 안에서 이제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고 자신만의 시각을 갖고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찍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만 촬영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뿌옇게 해서 촬영을 했던 그런 연출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앵글로 위에서 머리만 찍을 수도 있고 앞에서 웃는 친구들의 모습을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앵글로 인물을 찍을 수 있고 사물도 찍을 수 있고 어떤 사건이나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레임을 통해 평소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프레임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프레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 이제 사진 촬영을 하면 이 안에 촬영을 할 수 있는 네모 박스가 나오잖아요. 이 프레임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네모 칸을 생각하고 내가 이 네모 안에 어떤 내용물들을 넣을까 생각을 하고 찍으면 더 재밌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할아버지들도 찍고 뭐 연예인들 광고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나이, 성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이제 그 추억의 순간을 사진 작가들이 남겨주면 사진 한 장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남는 거니까 굉장히 값진 거라고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추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네, 사진 작가가 이제 앞으로 사진을 배우다 보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언론사 홍보부에서 뭐 보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요. 제일 흔하게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이나 아니면 뭐 제품 사진, 스튜디오 사진 뭐 이런 거를 찍을 수 있고, 네, 영정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사에서 이제 영화 촬영하는 스틸 사진을 촬영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이벤트 업체, 광고 업체, 광고 대행사 뭐 이런 것들은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가방이나 립스틱 제품들이 새로 나오면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요. 이제 카메라를 촬영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제 ISO라는 게 감도라는 건데, 감도, 조리개, 셔터 이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사진들을 연출해서 다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감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촬영을 했을 때 굉장히 어둡고 불이 다 꺼진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움직일 때 흔들리는 사진이 나오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신령 사진처럼 이제 촬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진기에서 억지로 이 어두운 데에서 밝게 안 흔들리게 찍히기 위해 감도를 점점 높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찍히긴 찍히는데 노이즈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조리개. 여러분 조리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오, 제일 많이 들으셨네요. 네, 조리개는 이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꽃을 찍는데 내가 찍고 싶은 꽃 외에 다른 거는 다 뿌옇게 나오는 사진. 이런 사진을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거를 찍을 때 조리개를 이제 조여줬다가 풀어줬다가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무궁화 꽃이 하나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벌이나 풍경들은 뿌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중점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 F값을 제일 낮게 해주면 그거를 촬영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F값이 16으로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꽃뿐만 아니라 모든 풍경 사진이 다 선명하게 나와서 찍고 싶은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안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F16 이제 점점 선명해지는 F값이 높아질수록 선명해지는데 이런 사진은 어떤 경우에 쓰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F16은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할 거예요. 근데 F1.4만 놓고 찍으면 앞에 있는 친구 빼고 다 완전 뿌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단체 사진이니까. 그래서 F16으로 놓고 F값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도 흐리지 않고 다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조리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마지막으로 노출의 3요소에는 셔터가 있어요.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내부의 차단망을 이용해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절해주는 장치를 말해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실까요? 그럼 뭐 운동 좋아해요? 탁구. 네. 또 뭐 좋아하세요? 축구 선수예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네, 제가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 이제 이런 셔터 스피드는 운동을 할 때 촬영을 하기가 좋아요. 이제 막 뛰고 있는데 찍다 보면 뛰는 장면을 찍으면 막 움직이겠죠? 흔들리겠죠? 여러분들이 막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막 골을 넣고 있는 장면을 찍을 때 저렇게 이제 흔들리게 나올 거예요. 2분의 1초로 했을 때. 근데 나는 사진 작가로서 저렇게 흔들리는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 그 달리는 장면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찍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점점 높은 속도를 내면 카메라에서 조절을 하면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네. 네,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어렵거나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기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기술이요. 이제 아주 예전부터 이제 카메라를 만드신 분이 다 조절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필름 카메라 세대였어요. 필름 카메라 때 이제 필름 카메라 똑딱이 시대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필름 카메라 한번 보신 적 있는 분? 네, 정확히 누가 개발한지는 알 수 없지만 예전 필름 카메라 때부터 이런 빛을 받아들이는 걸 연구를 통해서 점점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요즘 나온 카메라들은 이 모든 거를 어두울 때도 흔들릴 때도 다 잡아줄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점점 개발되고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듯이 이제 기계가 발달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사진 촬영을 할 때 아까 어두웠을 때 노이즈가 발생하고 흔들리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그렇듯이 사진을 촬영할 때 빛이 들어오는 거, 빛이 얼만큼 있는지, 빛이 또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런 빛에 따라 사진의 느낌은 완전히 다른 사진이 되게 돼요. 이제 순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해가 우리 얼굴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이의 얼굴에 보면 아무 그림자가 없죠.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서 빛이 투사돼서 전체적으로 양이 어디도 그림자가 안 비치고 균일한 양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평면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보통은 증명사진 촬영할 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를 핸드폰으로라도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 했을 때 뭐 해가 이쪽에서 들어오는지 이쪽에서 들어오는지 보고 그 친구를 해가 들어오는 방향을 보고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측강. 이제 나는 친구들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찍어주고 싶다. 이쪽 또는 갸름하게 보이게 찍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가 들어오면 반쪽만 그림자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걸 측강이라고 말해요. 이런 경우에 강한 느낌의 사진을 연출할 수 있고 빛이 옆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음영이 그림자의 대비가 심해져가지고 뚜렷하고 느낌이 강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돼요. 보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분들도 배우분들인데 이제 얼굴 왼쪽 그리고 얼굴 오른쪽에만 그림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했을 경우 조금 더 강하고 포스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그림자가 져버려서 눈, 코, 입이 완전히 안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얼굴에 살짝만 비춰주면 반사판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촬영을 할 때 뭐 핸드폰도 사진 촬영이니까 친구 얼굴이 너무 어둡다 싶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흰색 A4 용지만 대줘도 조금 더 부드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광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측강이 옆에서 오는 거면 이거는 이제 사선으로 오는 빛이에요. 보시면 이제 정면으로부터 45도 위치에서 투사되는 빛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빛이 아침이나 뭐 이제 해질녘 그때 적당한 그림자를 만들어줘서 피사체를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피사체가 뭔지 궁금하시죠?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젤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목구비 비슷합니다. 신명도. 네? 신명도. 아, 땡. 네, 맞습니다. 피사체가 어떤 거냐면 던져드릴게요. 피사체는 방금 친구가 말해줬던 것처럼 내가 찍고 싶은 대상,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찍고 싶다. 그럼 이 친구가 피사체가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사람을 찍고 싶지 않고 노트북을 찍고 싶다. 그러면 이 노트북이 피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뭘 찍을지 대상을 정하는 건데 그거를 전문 용어로 피사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전문적인 용어처럼 보이고 싶을 때 나는 어떤 피사체를 가지고 찍었어 이러면 조금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그래서 사광. 이제 역사광은 방금 사광과 달리 빛이 제 정수리 뒤 45도에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빛이 뒤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반쪽만 그림자가 비치고 피사체 윤곽체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윤곽 라인을 강조해주고 싶을 때 보통 컨셉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광. 역광은 보통 노을질 때나 이제 사람의 신비롭게 찍고 싶다, 배경만 있고 실루엣만 찍고 싶다 이러면 빛을 등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저렇게 실루엣을 찍을 수가 있게 돼요. 네, 여기까지 순광, 측광, 사광, 역사광, 역광. 여기서 또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사람도 피사체라고 맞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맞춘 친구들께 젤리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카메라에 노출에는 3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쫙 보여드렸어요. 네, 3요소 중에 3가지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힌트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대상을 찍고 싶을 때 그 피사체만 놓고 다른 걸 뿌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뚜렷하게 할 수도 있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노출의 3요소 중에 한 가지만 말해주셔도. 프레임. 프레임. 마개. 아. 네. 앵글, 프레임, 순간. 다 비슷했는데 다 아닙니다. 네, 그치? 조리개, 감도, 셔터. 헉! 다 맞았어요. 조리개 아까 말해줬던 거, 감도, 셔터.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다시 비슷한 질문. 이제 운동 촬영을 할 때, 아니면 말 달리는 촬영을 할 때, 정답. 움직이는 촬영을 할 때, 슬로우모션. 아닙니다. 움직이는 촬영을 할 때 노출의 3요소 중에 조리개, 셔터, 감도 중에 어떤 거를 맞습니다. 잘 받을 수 있죠? 아이고. 네. 네. 질문 2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번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이 친구 젤리 먹는 모습을 찍고 싶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뿌옇게 나와야 돼. 그걸 강조하고 싶을 때 찍는 거는 뭘까요? 조이개 누가 말해줬어? 맞습니다. 받을 수 있대? 네. 아이고. 네, 마지막. 이제 여기 지금 불을 다 꺼놨어요. 그러면 촬영을 할 때 더 이상 흔들리게 되거나 이제 어둡게 나올 텐데, 그걸 어두운 거를 찍고 싶어요, 사진 작가는. 그랬을 때 노출의 3요소 중에 무엇을 올려줘야 촬영을 할 수 있는? 앵글. 아닙니다. 센서. 비슷해요. 감도. 맞아요. 네,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잘 찍는 거 없어요? 사진 잘 찍는 법은 사실 너무 쉽지만 많이 찍어봐야 되고, 그것도 재능 아니지? 많이 찍어봐야 되고,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거는 흔들리지 않고 이런 기능적인 거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은지 먼저 프레임 안에, 네모 프레임 안에 대상을 정하고, 그 찍고 싶지 않은 것들은 배제시키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네모를 그리면서 그 프레임을 그려봐요. 평소에도. 사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훈련이 돼가지고 저절로 촬영 실력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사진 작가 기가 있어요. 네. 사진 작가. 사진 작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사진 촬영을 핸드폰으로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다고 제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을 찍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찍는 게 좋았지 사진과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대학교에. 혹시 대학교에 사진과가 있는지 아셨던 분 계세요? 알고 있었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다른 호텔 경영 쪽을 공부하다가 그냥 다른 학교를 가다가 사진과가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편입을 하게 돼가지고 사진 대학교를 가서 직접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광고 사진,
이런 거를 실장님 스튜디오에 가서 배우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명이 수십 개가 있고 이제 예쁘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나는 사진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 다큐도 찍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런 일상 보도사진도 찍을 수 있고 다양한 장르를 찍을 수 있다는 매력을 느껴가지고 단순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직업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서 아이들 촬영도 하고 있고 CEO들 촬영도 하고 있고 어르신들 이제 추억 남겨드리는 작업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대한민국 너무 제 꿈은 넘버원이지만 너무 훌륭하신 작가님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벌어요? 얼마 버냐고요? 목표는 아주 높지만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작업을 하겠다 아니면 음식 작업을 하겠다 또는 뭐 앨범 자켓 하겠다 이러면 누구를 찍고 어디서 찍고 며칠을 찍고 뭐 해외를 가냐 안 가냐 이런 장소 시간 이런 거에 따라 완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포트폴리오 작업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태국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태국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태국 관광청 그리고 여기 가방 브랜드, 드레스 브랜드, 주얼리 브랜드에 동시에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진이 도구가 되는 거죠. 홍보 수단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거는 제가 촬영을 했고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셀럽들이라고 하죠.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짧지만 재미있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몇 가지 설문지 조사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내려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아요. 남아요? 네, 남는 거 제가 보겠습니다.